조선 왕조 오우 백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왕조 오우 백명. 오늘은 태조 이성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물이죠. 이성계의 멘토, 바로 그 유명한 무학대사를 만나봅니다. 무학대사는 조선의 처음이자 마지막 왕사였습니다. 임금의 스승인 스님인 것이죠. 자,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세우는데 함께 했고요. 조선의 수도를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 한양으로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성계와 깐부입니다. 내가 이성계랑 깐부야. 자, 사실 이 무학대사의 이야기는 야사와 같은 일화들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일화를 중심으로 무학대사를 만나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일화가 하나 있죠. 어느 날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같이 있다가 이성계가 장난을 칩니다. 이보시오 대사, 대사는 어찌 그리 돼지같이 생겼단 말이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전하, 소승이 보기에는 전하께서 부처님같이 생기셨사옵니다. 이성계가 놀라죠. What the fuck? 네. 어허 대사, 나는 대사를 돼지라고 했는데 대사는 어찌 나를 부처라 하는 거요? 송구스럽습니다, 전하. 다만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기죠. 지금 시대에 우리도 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라는 표현도 바로 이 야사에서 유래됐다고 볼 수 있죠. 자, 무학대사 하면 뭐니 해도 역시 한양을 수도로 결정한 야사가 유명합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새 도읍지를 정해달라고 무학대사에게 부탁을 하지요. 대사, 새 나라를 열어갈 좋은 도읍지를 알아봐 주시오. 어명을 받은 무학대사가 첫 도읍지 후보로 지금 대전에 있는 계룡산을 찾아갑니다. 무학대사가 계룡산에 가보니까 산세도 험하고 도읍지로 적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강 건너 왕십리쯤 와서 땀 좀 식힐 때, 그때 앉아서 풍광을 보아하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오호, 땅은 넓고 그 앞에 강이 흐르니 이 얼마나 좋은 곳인고.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게 좋겠다. 나무 관세음보살. 대전 계룡산까지 갔다 와서 힘들었을 무학대사가 잔뜩 이렇게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한 농부가 옆에서 소를 몰면서 소리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놈의 소가 어찌 말을 안 듣느냐? 꼭 무학이 같은 소로구나.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깜짝 놀라서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노인어른, 어찌 지금 소에게 무학이와 비교하는 말을 하시는 게요? 그야 무학이가 새 도읍지를 찾아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다니니 한심해서 그런 거 아니겠소? 무학대사는 이 노인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의견을 묻습니다. 제가 그 미련한 무학입니다. 그럼 좋은 도읍지를 알려주시지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여기서부터 십리를 더 가면 도읍으로 좋은 곳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바로 그곳에서 서북 쪽을 향해 십리쯤 걸어갔고, 거기가 바로 지금의 경복궁의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처음 도착했던 곳, 원래 수도로 세우려 했던 바로 그곳이 십리를 더 갔다고 해서 갈 왕자에 십리를 써서 왕십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그 한양대 자리죠. 한양대 의대 쪽입니다. 거기에 경복궁이 들어설 뻔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경복궁 자리를 잡게 됐는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궁궐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이 궁궐 배치를 놓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이 파이트! 맞서게 되죠.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왼쪽에 북악산, 오른쪽에 남산을 좌청룡 우백호로 해서 자리를 잡자고 합니다. 그런데 정도전이 반대를 하죠. 예로부터 위대한 군주들은 모두 남쪽을 보고 다스렸습니다. 동쪽을 보고 한 일이 없지요.
라고 강력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주장대로 지금의 북악산을 뒤로 하고 인왕산과 낙산을 좌청룡 우백호로 삼아서 남산을 향해 궁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경복궁 자리가 그렇게 잡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무학대사와 정도전 이 일화를 통해서 지금의 궁궐 위치도 잡히게 됩니다. 자, 무학대사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의 일화가 더 있죠. 바로 함흥차사입니다. 이성계가 아들들의 두 번에 걸친 왕자의 난에 우락통이 터지고 화병이 나서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넘겨주고 함흥으로 가버립니다. 형제들을 죽이고 태종이 된 이방원이 태상왕이 된 아버지를 모셔와서 아들이 이제 조선의 왕으로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려고 사신을 보내는데 이 함흥에만 가면 차사들이 죽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 번 가면 통 연락이 없는 사람, 뭐 좀 시켜놨는데 답이 없어요. 자, 이런 사람을 함흥차사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치킨 배달 시켰는데 안 와요. 와, 이 집은 시켰다 하면 함흥차사구만. 뭐 이렇게 쓰는 거죠. 태종 이방원은 결국 이성계의 깐부였던 무학대사만큼은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겠다 싶어서 무학대사를 함흥차사로 보내게 됩니다. 무학대사를 본 태상왕 이성계, 난감하죠. 이런 어쩔 TV 저쩔 TV 어쩔 진공청소기 어쩔 세탁기 어쩔 초고속 블렌딩 믹서기 같은 상황이 생긴 겁니다. 아무튼 이성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는 말이, 이보시오 대사, 방언이가 가라고 해서 오신 겁니까? 어서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아니옵니다 대상왕 전하, 아직도 소승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소승은 오직 전하를 위로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옵니다. 결국 이성계의 화를 풀게 해서 한양으로 모셔오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이성계와 함께하면서 78세를 일기로 무학대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무학대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이성계를 킹받게 했던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죠. 미우나 고우나 다섯째 아들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오백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한라산 백록담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왕조 오백명.